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5번 출구 구독자 여러분. 태어난 김에 경제 일주 쪽에서 경제 쪽을 말씀드리고 있는 유신익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간략한 뷰를 전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자산 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간략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리스크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사실 1980년도 때까지는 약간 이제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이 정도로 안 좋진 않았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1980년도 이후에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슬람 정권과 이슬람 교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재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이슬람 세력들, 특히 중동 내에 있는 반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강한 비난을 하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하고 있고 혼자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980년도에는 미국은 큰 사탄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다 이러면서 이제 무언가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란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미워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80년대를 복귀해 보시면 이라크가 최근에는 무력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라크 정권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많이 컨트롤이 돼버린 상태인데 당시에는 이라크가 무장의 세력들과 어떤 무장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안보 부분에서 군사력이 좀 강했던 시점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갖다가 압박하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유일하게 이라크를 견제를 하려면 이란을 사용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싫어한다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싫지만 이란을 또 너무 미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라크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로서 도구의 국가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협력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추후에 이제 이라크가 완전히 무력화된 정권 자체가 무력화되고 군사력도 많이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강력하게 이제 대립을 해 왔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작년도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를 틈타서 이란도 대리적으로 처음에는 역할 표명을 하다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어떤 대립 그리고 보복성의 전쟁 상황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이란은 어떻게 보면은 계획된 공격의 방식으로 제한된 무기 드론과 미사일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어떻게 보면은 좀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약하지만 사전 예고를 충분히 해주고 이스라엘에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정리해드리면 앞에 부분 이제 역사와 배경을 좀 들으신 이후에 지금부터 초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내부에서는 굉장히 반발적인 움직임이 많습니다.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도 네타냐후 총리가 자꾸 전쟁을 유발시키고 우리들의 인질들, 잡혀간 인지들만 복귀를 시키면 되는데 전쟁을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위대가 계속 이제 데모를 하고 이제 시위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내각에서 네타냐후의 힘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실제 비리나 부패와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를 무언가 뚫고 나갈 만한 계기와 어떤 원동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자꾸 돌리면서 이제 전쟁을 유발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컨트롤할까? 그 입장이 되게 모호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도 추가 보복을 또 하지 마세요. 이란이 보복을 했지만 그렇게 공격에 의한 폐해가 크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도 공격을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공화당은 이번 주 말 이내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일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은 의원들은 한편으로는 더 이상 지원하지 말고 공화당 쪽에서도 지원하지 말고 이 전쟁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행태들을 멈추자. 전쟁을 멈추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목소리 자체가 분열이 돼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열이 되니까 내가 전쟁을 좀 더 해도 되겠지라는 명분과 그 구실, 빌미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미를 주고 구실을 주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 그러니 네타냐후는 추가적으로 또 응대를 해서 또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약간 통제된 상황에서 미국 눈치를 보면서 해도 될까? 해도 안 될까? 요런 이제 로직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란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최근에 이란이 경제 상황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물가는 급등을 했고 이란 환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힘든데, 이게 뭐냐면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21년, 22년도에 일부 경제 제재를 풀어줘서 조금씩 나아지나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핵 협상과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 조금 양호하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출했던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는 이제 경제 제재까지도 더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11월이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돼서 정부 귀환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란 핵 협상 완전히 물 건너가나? 이런 불안감까지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계속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미국의 말을 어느 정도 통제된 환경 하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전쟁과 무력적인 행동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란도 지금 당장 경제적인 이유나 어떤 베너핏 때문에 미국 말을 들으면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겠습니다, 이럴 상황이 아니고 불만을 계속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타냐후 이제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부패와 조사건을 갖다가 무언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전쟁 구실을 찾고 있는데, 미국이 내부의 목소리가 하지마, 아니야, 지원해줄게,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틈타서 또 전쟁을 할 구실을 찾고 있는 거고, 이렇게 요약을 해보시면 한마디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우리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동 전체 전쟁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이란 이스라엘의 각자의 입장이 전쟁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환경적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싸울 수 있다. 다툼을 하면서 틈틈이 지리멸렬하게 계속적인 전쟁의 행위, 무력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 3개월 동안 이런 구간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금융자산 투자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번 전쟁이 확률적으로는 아직까지 중동 전체적인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항상 통제된 범위 내에서 무력화하고 이제 미국의 코멘트를 듣고서 움직이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유가를 봤을 때 그렇게 급등을 하지 않고 만만하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불안 심리가 좀 존재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의 경제가 수요가 괜찮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괜찮아지면서 유가가 완만하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유가가 그렇게 충격이 오지 않으면서 완만하게 오르고, 그와 동시에 미국의 채권금리도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시점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연말에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과 정상화의 측면에서 1, 2회 정도만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조금 코셔스하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향후에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약간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넘어서면서 어디까지 미국채 금리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지 그 포인트를 관찰한 다음에 신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시점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제 위험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면요. 미국의 성장 패러다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발표됐던 이제 소비 쪽도 상당히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미국의 가계소득도 아직까지 명목 금액 23조 달러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소비할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경제와 주식 에쿼티 마켓의 흐름을 보시면
AI만이 모든 성장 패러다임을 다 가져가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AI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반도체나 IT 관련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전에 이미 AI와 관련되는 챗봇 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좋았지만 지금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AI에 의한 전력 수요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전하고 양호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전력 가격이 많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선과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은 전선이 좋으면서 배전, 그러니까 전선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쭉 쏴주면은 그걸 갖다가 또 뿌려주는 배전의 역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적인 쓰임 자체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이 끝나서 우리가 지금 2-3개월 안에 무조건 안전자산 투자만 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오히려 현금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3개월 정도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미국채 금리가 피크를 찍고 또 터닝하는 피크 아웃하는 시점이 올 수 있고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서 AI 기반의 성장 패러다임이 에쿼티 시장에서도 또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자산의 투자를 적정하게 해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2-3개월가량 뉴스 플로우를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분쟁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더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계획을 짜 나가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제 5번 주기에 태어난 김에 경제 일주를 맡고 있는 유신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슈가 되거나 빨리빨리 대응할 이제 우리 사안들이 생기면 여러분들께 저의 의견들을 충실히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